의사 진료실에 들어가면 5분 앉아 있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5분이 아니라 1시간을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먼저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걸 미리 작성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과 그분이 기존에 생활하던 패턴,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안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디 부분이 아픈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시게 되면 현장에 와서 일단 양자 측정기라는 것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양자 측정을 해보실까요? 1분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 측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양자 측정을 할 때는 몸에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모든 장기가 갖고 있는 전압값이 있습니다. 전류값이. 그 전류값이 정상적으로 그 범주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전류값이 약하면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전류값이 너무 과잉하면 그만큼 오버플로우, 즉 과잉한 상태, 과열된 상태라고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과잉한지,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또는 강해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측정 중이고요. 측정한 것을 이제 데이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간은 1분 정도 걸리고요. 그거를 이제 전신에 전류를 흘려 보내서 그 전류값, 미세 전류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측정은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혈류 순환계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초록색 부분은 이제 정상 수치라고 하고요, 파란색 부분은 경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초록색 라인에 있거나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에 있으면 정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가 있으면 이제 경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빨간색 라인이면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혈액 점도가 너무 높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혈액 지질이라는 것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혈관 상태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위장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장 기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대장 기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태를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방간이 조금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간. 그 다음에 쓸개 기능은 혈청 구상 단백질이 너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쓸개 기능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과다할 경우에는 간 경화나 간염 또는 황달 같은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췌장 기능 이상이 없고요. 심장 기능은 또 이상이 없습니다. 폐 기능은 지금 폐활량이 떨어지고 동맥의 산소 함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숨을 깊게 쉬지 않거나 또는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운동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호흡법을 달리하도록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 상태 괜찮고요. 뼈 질환 중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류마티즘도 없고요. 뼈 성장은 뼈를 회복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이것도 이상이 없고요. 자, 혈당에서도 인슐린 분비 개수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 개수가 이렇게 장기간 떨어지게 되면 당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교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이 부분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량 원소. 그래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 칼슘이나 철이나 아연이나 셀레늄 등 이렇게 미량 원소들은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도 B1과 B6가 지금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이라는 게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트립토판이 높으면 약간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엔자임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서 혈액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도 혈액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농약 잔류물 수치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수치나 기본 체질 수치에서도 pH 수치가 낮은 거 보면 물을 안 드시고 계신 거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자, 면색약 알러지 지수가 높은 것도 물을 안 드셔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비만을 보면 지금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높여야 되는 또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상 개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통은 이제 몸에 체형이 안 맞거나 또는 이제 비만증이신 분들은 이 수치가 정말 안 좋거든요. 갈색지방 조직도 이상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상 개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제 교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피부 면역 개수나 수분 지수 또는 각질 지수가 높은 걸 보면 역시 몸에 체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도 지금 눈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고 시각 피로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콜라겐은 이제 물주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대사 쪽에 물주머니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은 쌓여도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는 지금 상태다. 그래서 지방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대사가 안 되면 지방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간 기능에서 지방간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지방간 수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눈이나 피부나 또는 순환기관, 그 다음에 운동기관에 물주머니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콜라겐은 물주머니에서 유연성을 갖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제 물주머니가 쪼그라들면 이제 뻣뻣해지는 거죠. 몸이 뻐근해지고 뻣뻣해집니다. 경락은 문제 없고요. 맥박 및 뇌혈관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혈액 지질도 문제가 없고요. 전립선, 남성 성기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제일 문제는 비만이거든요. 많이 주의할 것이라고 나오죠. 비만증이나 콜라겐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항목들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치를 그렇게 이제 처음 측정하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체질을 보고 지금 현재 기계값으로 나오는 측정값을 보고 그 다음 그것을 종합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운동 처방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데일리 관리를 통해서 점점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접수하고 의사 진료실에 들어가면 5분 앉아 있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5분이 아니라 1시간을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꼼꼼하게 그 사람의 몸의 상태, 심리 상태, 환경의 상태를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분이 드시는 음식, 컨디션,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치를 계속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생활의 습관 같은 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는 석 달, 짧게는 한 달 정도면 이렇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의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점증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후기를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뭐 피곤도도 사라졌다.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던 거,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은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 잘 자고, 잘 웃고,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최고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물보다는 나의 생활이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그 다음에 환경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계속 데미지를 입는 나의 삶에, 나의 몸에 데미지를 입는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